중국 서한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실크로드 정책인 1대1로 전략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주서한 총영사인 이강국 저자와 전화 연결해서 책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서한의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안 총영사 이강국입니다. 예, 시안의 총영사로 계시죠? 책 요번에 실크로드를 가다, 서한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이전에 또 1대1로라는 책도 내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중국에서 또 이제 두 번째 책을 내셨는데, 실크로드, 서한 실크로드는 어떤 책인가요? 일단 그 책 표지가 멋있고 예. 칼라로 된 그 사진이 예쁘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아주 많은 편집을 사람들이 잘했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평을 올리고 있는데요. 예, 감동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어떤 블로거는 책을 받아보았을 때 반하고 읽을 때 반하고 또 읽고 나서 반했다는 과찬의 글도 남겼습니다. 예, 이 책은 두 개의 보금자리와 6개의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중국 문명의 보금자리, 중국 역사의 보금자리는 두 개의 보금자리이고요. 예, 그리고 놀라운 유적 유물 참관의 길, 이야기가 넘치는 관광의 길, 불교 구도의 길, 실크로드, 그리고 신중국 혁명의 길, 한중 교류의 길 등 6개의 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秦나라, 한나라, 당나라 등 중국 고대 왕조 역사와 신중국 혁명의 과정 등 중국 근현대사 그리고 한중 교류사를 막론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장엄한 중국 고대 유적지와 유물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관광 안내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중국 문명의 젖줄 황화, 예. 난공 불락의 요새 함국관, 네, 기이하고 험한 화산 등이 설명되어 있어 지리서적인 성격도 있고 예, 한자의 발전 과정, 선정법사의 서천치경 등 불교 관련 내용, 그리고 이백 등 당나라 시인의 주곡 같은 시도 소개되어 있어 종합적인 인문서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책 한 권이 우리 독자 여러분 또 경인방송 청취자 여러분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군요. 보통 이제 관광이라든지 뭐 또 지리라든지 단편적인 내용을 담기가 쉬운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설명이십니다. 자, 이 책이 나오기까지 얼마 정도의 기간이 걸렸습니까? 예, 제가 2015년 4월에 시안에 부임했는데요. 그 전에 여러 번 시안과 주변을 왔었습니다. 1996년, 네. 2000년에 시안에 왔었고요. 그리고 시안과 더불어 고대 왕조 또 하나의 중심지인 낙양에도 1994년에 왔었습니다. 그리고 실크로드 꽃 도낭에는 1999년에 갔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시안과 주변 실크로드에 대해서 공부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20년이 걸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구상하고 쓴 기간은 대략 2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2년이지만 이게 여러 번 중국의 또 영사관에 실무자로 또 총영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고 느끼고 들었던 얘기를 고스란히 역사적인 어떤 고증과 함께 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책 페이지라든지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뭐 정말 그 실물을 보는 것처럼 화청지 뭐 이런 데가 실물을 보는 것처럼 시원하고 또 색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음각 이런 게 생생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누가 찍었나요? 대부분 제가 찍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제가 물론 우리 사진을 다른 사람들 찍은 것도 제가 활용한 측면도 있지만 대부분은 제가 많이 찍었고요. 예. 하나 소개를 해드린다면 화산 사진이 아주 멋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예. 그 화산을 제가 3번 갔었는데 물론 화산에서 직접 찍은 사진도 많지만은 그 책에 올려진 그 화산 사진은 화산에서 상당히 떨어진 2,200m 되는 다른 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네, 화산 앞에서 찍으면 화산이 전체가 나오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산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모습으로 담아내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또 일기라든지 날씨가 도와줘야 또 화산의 진면목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제가 겨울에 다른 산을 올라갔었는데요. 네. 날씨가 매우 화창했었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책 전에 이제 1대1로라는 책을 썼고 그 전에도 책을 하나 써서 모두 이제 세 권의 책을 쓰시게 됐는데 외교관 생활도 뭐 이렇게 바쁘실 텐데 이런 책을 쓰게 된 동기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공관의 업무는 주재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증진, 교민사회 발전 및 교민 방문객 보호, 정보를 본국 정부에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업 투자 증진과 애로사항 해결도 중요한 업무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본국 정부에 보고할 뿐만 아니라 국민 기업에서 국민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중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주변국이자 강대국이고 특히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여러 측면에서 우리나라에게 매우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책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상하이 자유무역 시험고라는 책인데요. 예. 중국에서 역동적인 혁신 정책이 실시되는 것을 목도하고 우리가 분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네. 이제 중국에서 자유무역 시험고는 11개로 확대되었습니다. 둘째는 1대1로라는 책인데요. 1대1로는 중국 정부가 중국 꿈을 기초로 내걸면서 수십 년을 내다보고 실시하는 대확장적인 종합정책입니다. 서한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이 책을 내게 된 동기, 직접적인 동기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너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느낀다는 말이 있습니다. 탐방하는 사전 공부와 자료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더구나 역사와 문화의 심원이 깊은 서한과 실크로드를 보기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정리된 지식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 서한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병마용과 서한 비림박물관 그리고 섬서 역사박물관 등을 일별하고 사진만 찍고 가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사전에 공부가 좀 되어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유적지와 유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설명해주는 책자가 많지 않은 점도 원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예. 시간도 있고 여건이 좋은 학생 방문단이나 전문 탐방단 중에는 별도로 책자를 만들어 공부하고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닙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로부터 설명서를 써보는 것이 어떠냐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가 중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많고 서한에서 상주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이런 이제 서한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책을 내셨는데 서한은 어떤 곳입니까? 서한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알려졌는데요. 주나라 시기부터 당나라 때까지 13개 왕조가 있었던 곳으로서 중국 고대 역사 숨결에 서려있는 역사 도시입니다. 곳곳에 진시황 병마용, 당현정과 양귀비의 로맨스가 얽혀있는 화청지, 진귀한 비석이 숲을 이루고 있는 서한 비림박물관, 중국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섬서 역사박물관 등 경탄을 잔하게 하고도 남을 만한 역사 유적과 박물관이 즐비합니다. 예. 자, 이 책을 직접 쓰기 위해서 이제 연구하고 또 주변을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서한의 모습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예. 서한은 대제국, 특히 당나라의 도읍지였던 곳으로 서양에 로마가 있다면 동양에는 장안이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번영을 구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한은 볼거리, 이야기거리가 넘칩니다. 양귀비가 논이었던 화청지에서는 당현종과 양귀모의 사랑을 읊은 백거의 시 장안가가 화려한 시어로 재현되었습니다. 또한 대안탑 광장을 마주하여 새로운 공간으로 조성된 대당 불야성 거리는 대당 부용원, 국광유정 조화를 이루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네. 자, 서한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역사 현장이기도 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지금 보존이라든지 이게 잘 돼 있습니까? 예, 다 되지는 않았는데 제가 하나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중일전쟁 때 서한은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화북 지역과 최전선을 이루고 있던 곳이라 대일 무장투쟁이 활발히 전개될 수 있었습니다. 네네. 대한민국 임시정국 방어군 제2지대 활동이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설치를 요청한 후에 중국 정부 적극적인 협조로 2014년에 표지석 설치가 이루어졌습니다. 표지석 기념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 섬서석 그리고 산시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도로변에 공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이어서 관리사무소와 화장실 등을 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표지석 공원이 알려지면서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광복군 제2지대 표지석 기념공원이 한중 양국 국민 특히 양국 청소년들의 역사 교육 현장으로 보다 많이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자, 문화, 역사, 관광, 또 혁명 부분에서 서안의 중요한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등 서안은 13개 왕조 수도로서 고대 역사가 숨쉬고 있고 문화 유적지가 질비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중국 과거를 보려면 서안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서안은 근현대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연안으로 밀려나 있던 중국 공산당이 기사회생한 서안사변이 바로 화청제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강국 저자께서는 총영사께서는 이제 이 책을 내면서 이 책 속에 서안을 그 한중 교류의 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놓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년들의 발자취가 많이 남아 있다고 하던데 한 몇 군데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예, 제가 사실은 역사를 좋아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었는데요. 서안에 부임하고 나서 서안에서 한중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됐고 현장도 많이 방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장 법사의 수제자였던 원칙 스님은 많은 경전을 번역하여 역장이라고 불렸습니다. 당나라 때 중요한 사찰이었던 서명사에서 유식학을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흥교사에는 원칙 사리탑이 현장 사리탑과 규기 화상 사리탑과 함께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잘 보존되어 있는데요. 예. 이는 불교 사상 발전에 기여한 원칙 스님의 이러한 업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 잘 아시는 해초 스님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해초 스님은 해로를 통해서 인도로 가서 인도 그리고 서역 각지를 돌고서 육상 실크로를 통해서 장안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장안에 오셔서 왕호 천축국전이란 부르 기행문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왕호 천축국전은 예. 본항 막고굴에서 프랑스인 펠리오에서 발견된 여행기인데요. 네. 아주 세계적으로 사료적 가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8세기 인도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귀중한 기록 유산으로서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또한 그렇군요. 해초 예. 스님은 선유사에서 황제, 당나라 황제의 당부를 바꿔서 선유사에서 기우제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우제, 해초 기우제 평예라는 글이 담긴 그런 바위가 발견됐습니다. 지금은 그 선유사가 그 근처에 큰 그 댐을 건설했기 때문에 예. 다른 데로 이전하게 됐는데요. 그 예, 예. 바위도 다른 데로 이전했습니다. 그 바위를 이전하고 나서 동시에 우리 조계 대한 불교 조계정 등의 노력으로 해초 스님 기념비와 그리고 해초 기념 비정도 건립했습니다. 저는 해초 기념비에 자주 가서 참배를 하는데 한 달 전에 또 가서 참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안이 중국의 중심지이자 실크로드로서 또 선진 문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또 문명을 이렇게 전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 지리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하가 섬서성을 휘돌아 흐르고 장대한 진령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풍요로운 관중평야가 자리하고 있어서요. 예. 일찍이 서안은 오래도록 평안하라는 뜻의 장안이라고 불렸고 장안이라고도 불렸죠. 매우 적합한 환경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 유구한 역사 속에서 중국 문화의 외래 문화를 흡수하고 융합하여 선진 문명을 만들어내는 용광로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수준 높은 문명을 꽃피웠습니다. 네네. 또한 예. 서안은 동서양의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실크로드 기점이었습니다. 실크를 통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문화적으로도 풍부해졌습니다.
네. 서한이 이런 서한이 이제 중국에서는 중국 혁명의 길이라고 이렇게 평가도 받고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 혁명의 길 어떤 이유에서죠? 네. 서안에서 북쪽으로 1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가면 연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연안은 바로 중국 혁명의 중요한 도시입니다. 남쪽에서 활동했던 중국 공산당 홍군이 국민당군의 포위망을 뚫고서 강을 건너고 대설산을 넘는 강행군을 한 후에 1936년 10월 연안에 도착했습니다. 홍군이 연안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을 때 장항량이 장개석을 감금한 서안사변이 바로 서안에서 발생합니다. 아, 그때 결국 발생하게 되죠. 서안사변으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립되는데요. 이는 홍군을 결정적으로 구한 계기가 됐습니다. 이로써 연안에서 사실상 고립되어 있었던 홍군은 휴식과 정비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홍군은 국민당군의 제8로군에 편입되어 항일투쟁을 하면서 군사적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서안사변을 통해 극적으로 기사회생한 중국 공산당의 연안은 혁명의 근거지로 거듭납니다. 공산당은 선전전을 강화하면서 국민당 손길이 미치지 않는 연안에서 힘을 줍니다. 연안에는 중국 혁명성지의 심벌인 보탑,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소재지였던 조원 등 혁명 유적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연안 혁명 기념관에서는 혁명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서한 이렇게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서한에 한국인은 어느 정도 살고 있습니까, 총영사님? 예, 현재 서한 내 교민은 5천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2012년 4월 삼성 반도체 공장이 건설되기 전에는 1,000명 정도였는데요.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2기 공장 건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2기 공장 건설이 시작되면 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끝으로 한중 교류를 위해서 우리가 민간 부분에서 어떤 부분을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예, 저는 이것을 꼭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요. 한중 당국은 수천 년간 연연히 이어진 관계 속에서 교류하고 협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양국 관계는 수많은 사람들의 열정으로 쌓여지고 다져왔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도 양국은 교류와 협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네. 오히려 선열들이 이루어놓은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네. 일시적인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자세로 정진해 나가야 합니다. 요즘 한중 관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렇죠. 사드 문제. 무엇보다 걱정인 것은 인적 교류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교류, 학술 교류, 대학 간 교류, 관광 교류 등 다양한 형태의 인적 교류는 민간 교류 근간이고 양국 관계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서한은 중국 역사를 알고 우리 역사를 더 풍부하게 알 수 있는 현장입니다. 많이 보고 느끼고 가야 하고 특히 청소년 세대들이 와서 보고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한중 수교 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한과 실크로드 탐방을 통해 견문을 넓히고 역사와 문화의 훈훈한 채집치를 가슴 뿌듯이 느끼며 한중 관계의 밝은 앞날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중국 역사 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서한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을 지은 이강국 시안 총영사와 함께 인터뷰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역사문화의 원류를 찾아서 서한 실크로드 역사문화 기행 이강국 중국 서한 총영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